미국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플로리다 바로 위에는 조지아주가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애틀랜타 한인타운이 자리한 곳으로 유독 한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조지아주 주지사가 신문 광고를 내고 한국에 감사한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 기업이 꾸준히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수의 10%를 차지하는 한인이 거주하는 조지아주에는 조만간 전주 한옥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한옥마을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한국인들의 정서를 반영한 한옥은 왜 미국에서 마을로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반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건 기원전 70만 년 전인 구석기 시대입니다. 이후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정착 생활 및 집단 생활을 하면서 움집이 등장했는데요. 움집은 땅을 파서 사람이 머물 공간을 만들고 그 위를 나무와 풀로 덮는 원시적 형태의 집입니다. 그러다 청동기 시대 쌀농사를 시작하며 점차 움집의 내부 공간이 분화되기 시작하더니 움집이 줄고 기둥을 세워 벽을 만들고 지붕을 얻는 기술이 발달했죠. 그러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 조상들의 거주 형태가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한옥이라 부르는 한반도 고유의 기술과 양식으로 지은 건축이죠. 사실 삼국시대 사진에서 이미 한옥의 형태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한옥이라는 단어는 1907년부터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하다 1975년 삼성 세우리말 큰사전에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옥이 우리 한국의 근대화를 늦췄다는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이를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의견이 재미있어 공유합니다. 요즘 TV에서 자주 등장하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는 건축기술이 각 나라의 경제발전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일찍이 근대화를 이룬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축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화를 이루기 직전 도시를 중심으로 고층 빌딩이 등장하는데 조선시대 말기 한양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단층짜리 주택뿐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한옥의 난방 시스템인 온도를 상당히 뛰어난 발명품이고 첨단 시스템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유 교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온돌 구조가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없는 장애 요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남은 열기로 구들장을 데우는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입니다만, 그는 무거운 돌로 만드는 구들장은 목구조인 한옥 2층에 올릴 수 없어 단층 건물밖에 짓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조선을 기록으로 남긴 사진들 속 집은 전부 단층이기는 합니다. 런던에는 17세기, 파리에는 18세기 이후 4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섰고, 고층 건물은 한 건물 안에서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진 덕분에 물류비를 절약하며 경제발전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비판할 수는 없지만 건축가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한옥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온돌 문화를 비판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은 한번 온돌에 누우면 일어날 줄 모르는 게으른 민족이라고 깎아내렸는데, 온돌이 워낙 따뜻하다 보니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조선 총독부의 기간지 역할을 맡은 조선 휘보는 1915년 9월호에 조선인은 원래 게으르고 놀기만을 좋아하여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다. 따라서 빈곤에 빠진 자가 많고 지방 민심은 위축되어 활기가 없다. 총독부는 개설이어 근면, 저축, 부업을 장려하고 민풍의 진흥에 노력해왔다며 조선인들을 게으르다고 했고, 이 주장이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민족성 개조론으로 발전됩니다. 조선인들의 나태, 의지 부족, 실행력 부족 등은 민족적인 것으로 이는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는 바, 게으른 조선인들의 민족성을 일본이 앞장서 개조해주겠다며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인은 게으르다는 말은 비단 일본인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에 머물던 몇몇 외국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듯합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조선인의 첫 인상은 도저히 호의를 가질 수 없다. 조선인들은 게으르고 더럽고 비양심적이고 부정직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지하고,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가치의 자각에서 오는 자존심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들은 조선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외국인이나 장기간 여행한 외국인들에 의해 조목조목 비판받았지만, 그렇게 본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재무성이 1900년대 펴낸 한국지라는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면과 정열은 모든 민족의 본보기가 된다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차후 이 한국지는 자세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관점으로 비판받았던 한옥이 이제 전북대학교의 손을 빌려 미국으로 통째로 옮겨가게 생겼습니다.
최근 미국의 알파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조지아에 한옥타운을 짓겠다며 전북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타운에서 1시간 30분을 달리면 엘리제이시라는 유명 휴양도시에 도착합니다. 산림 휴양도시이자 사과 산지로 잘 알려진 엘리제이시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업무 협약이 최근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건축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한 번에 60채의 한옥마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한 채를 지은 후에 허가를 받아 나머지 59채를 짓는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건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옥은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맞춤과 이음만으로 짓는데 미국의 건축법규는 지진에 대비해 반드시 건축물이 땅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북대 측은 내진에 대비한 건축계획안을 이미 당국에 제출했고 현재 한 채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만약 한 채에 대해 허가가 떨어진 후 추가 59채를 전부 완성하면 미국 한복판에 건설되는 최초의 한옥마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주 한옥마을이나 북촌 한옥마을이 미국에 들어서는 것이죠. 이번 수출이 성사된 한옥은 살림집으로 디귿자 모양의 지붕은 팔작지붕 그리고 겹쳐마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공간은 한국 전통 양식을 따르되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고려해 입식으로 거실과 방, 누마루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총면적 52평으로 일반적인 한옥에 비해 좀 더 크게 지어집니다. 고창 캠퍼스에서 우선적으로 제작한 후 선박으로 운송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60척이 모두 들어선 한옥타운이 완성되면 조지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라스베거스 등의 다른 지역으로도 수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만약 라스베거스에 한옥타운이 들어선다면 전 세계에 한옥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건축의 경우는 건축회사가 짓는데 이번 수출은 전북대학교라는 학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전북대학교가 한국 최고의 한옥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대학교에는 특이하게 한옥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전통 주거 문화인 한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옥학과를 설립했는데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생활 수준의 질적 향상으로 환경적, 생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현대시대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립된 이 학과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 이유일까요? 전북대학교의 정문도 한옥으로 지어졌습니다. 무려 70억 원이 투자된 건물인데요. 전북대학교는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한옥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2016년 정부로부터 국비 600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활용해 한옥형 인문사회관, 한옥형 국제 컨벤션 센터 등을 지었는데요. 밤에 바라보는 정문의 야경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미 전라북도의 랜드마크가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하지만 전북대학교 내 명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지광장이라 이름 붙은 옛 분수대 자리인데요. 무려 9개월간의 공사기간을 투입한 이 광장은 전통 누각과 병풍조형물, 청운정, 원형 수반, 테라스, 쉼터 등이 설치됐는데 약 53억 원이 투입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 광장에는 문해루라는 전통 누각이 자리하고 있는데 전주에서는 최초로 백제시대 건축 양식인 하항식 기법을 적용해 처마선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하항식 기법은 한옥 건축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죠. 곡선을 그리며 날개처럼 뻗어나가는 처마선은 보는 이들의 넋을 잃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보유한 덕분에 전북대학교는 한국 최고의, 아니 세계 최고의 한옥 건축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고 전례 없는 한옥 수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미 한옥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은 덕분에 그간 유네스코에서 한옥을 발표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그리스, 불가리아 등에서 한옥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옥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한옥을 수입하기 전 이미 몇몇 국가에서도 한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북대학교는 독일, 호주 등의 국가와 협상을 하던 중 전혀 의외의 국가로부터 제의를 받았는데요. 특이하게도 사하라 사막에 위치한 알제리라는 국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꼬박 12시간을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알제리는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한국과는 전혀 달라 한국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삼성이나 LG, 현대, 대우 등의 한국 대기업들이 사업을 펼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알제리인들은 아시아인은 무조건 중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국에는 관심이 없어도 이 한옥만은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알제리의 피라미드라는 기업은 지난 2020년 10월 전북대학교와 알제리의 한옥정자 한 동을 짓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알제리 국립대학교 측과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알제리 수도 알제에 한옥정자를 짓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베트남에도 한옥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전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쳤던 맹호 부대는 베트남의 퀴논이라는 도시에 주둔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도와 참전한 까닭에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했죠.
그러다 88 올림픽을 계기로 조금씩 회복되다가 92년에야 가까스로 끊어졌던 수교를 재체결했는데요. 그러다 1996년 서울의 용산구는 베트남 퀴논시와 해외 자매도시라는 특수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지난 2020년 용산구는 뜻깊은 계획을 세웁니다. 교류 25주년을 맞아 베트남에 한옥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용산구는 역시 전북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10년간 퀴논시의 정자 한 채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주민센터, 한국정원을 짓기로 했죠.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리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살던 집을 짓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미국에서도 알제리에서도 베트남에서도 한옥을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이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네모각진 아파트에서 우리는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여기에 담긴 철학이 무엇일까 의문이 듭니다. 단지 돈이 보일 뿐이죠. 우리 조상들의 철학이 담긴 한옥이야말로 진정한 고급스러움의 표상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